단어 카드 반복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라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어 재활은 단순한 암기 훈련이 아닙니다. 어떤 활동을 잘하고 또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언어 재활사에게 질문하세요. 중환자실 또는 일반 병실을 오가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의사에게서 언어치료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가서 뭘 하는 거지? 하는 생각에 또 한 번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보호자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당연한 혼란입니다. 오늘 저는 보호자님이 재활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급성기 언어 재활의 모든 과정을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하고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재활의 첫 걸음을 떼실 수 있을 거예요. 언어재활사와 처음 만나면 바로 치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언어평가 혹은 언어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언어능력 건강검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맞히거나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하거나 질문에 답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지금 환자분의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환자분을 시험하거나 점수를 매기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을 재보거나 또 몸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알아야 맞춤형 운동을 계획하듯이 언어의 어떤 영역에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서 가장 효과적인 재활 계획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자, 건강검진이 끝났으니 이제 맞춤형 재활 계획을 세워야겠죠. 첫째, 언어 재활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언어 치료라고 하면 단어 카드 반복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라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어 재활은 단순한 암기 훈련이 아닙니다. 뇌졸중 이후 손상된 언어 회로를 다시 설계하는 고도의 전문 재활 과정이죠. 예를 들어 환자분이 단어 말하기 활동을 한다면 단지 그림을 보고 말하기가 아니라 시각 정보를 정확히 해석하고 그 의미를 머릿속에서 개념화하며 적절한 단어를 인출해 발음 기관을 조절하고 또 타이밍에 맞춰서 발화를 완성하는 이 복합적인 인지, 언어, 운동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단어를 잘 말씀하시지 못하신다면 언어재활사는 이러한 말 산출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고 환자분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언어적인 모델링을 제공합니다. 환자마다 언어적인 어려움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잘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대화가 끊기고 어떤 분은 생각은 또렷하지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말소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운동재활에서도 사람마다 약한 부위가 다르듯 의사소통의 강약점도 환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치료실에서는 다양한 과제가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소리나 문장을 듣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 상황에 맞는 단어나 문장을 떠올려 말해보는 연습, 또는 병원 밖 일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읽기나 쓰기 훈련도 하죠. 나아가 상대방 말을 듣고 순서를 지켜 대화하는 연습이나 말 속에 담긴 맥락을 이해하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훈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환자분의 언어 수준과 회복 단계에 맞춰 1:1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작은 성공의 경험이 반복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를 하는 거죠.
단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언어 재활의 본질입니다. 둘째, 언어 재활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뇌졸중 이후 처음 3개월은 뇌가 회복하는 힘, 즉 뇌 가소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능한 자주, 집중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회복에 유리합니다. 물론 병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급성기 언어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이상, 즉 거의 매일 30분에서 40분씩 집중적인 언어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그보다 적은 횟수를 제한한다면 주치의나 재활팀에 언어치료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며 정중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병원 사정이나 환자분의 컨디션에 따라 매일 치료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족한 재활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화상 기반의 실시간 언어 재활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저희 언어발전소와 같은 온라인 언어 재활은 대면 치료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국내외 다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급성기에 보호자님은 당연히 무언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으세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무언가를 계속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최고의 관찰자이자 기록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언어재활 시간에 가능하면 함께 들어가서 우리 환자분이 어떤 활동을 잘하고 또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언어재활사에게 질문하세요. 집에서 제가 대화할 때 어떤 점을 도와주면 될까요? 선생님이 방금 하신 활동을 저도 병실에서 가볍게 따라해봐도 괜찮을까요? 혹은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말은 반복해줘도 될까요? 같은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환자분이 보인 작은 변화들, 평소에 자주 쓰던 말버릇이나 말할 때의 습관을 간단히 메모해 두셨다가 한번 언어재활사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요즘 그거 있잖아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또 이 단어는 잘 기억하시는데요. 처럼요. 그런 보호자님의 관찰과 기록이 쌓이면 환자분에게 잘 맞는 치료 방향을 찾아가는 소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만남인 언어평가는 재활 계획을 위한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초기 재활은 의료적인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가능한 한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보호자님은 곁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재활팀의 일원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재활은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안내자와 함께 작은 랜턴 하나를 들고 어둠 속을 조금씩 밝혀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언어 재활의 흐름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